안녕하세요.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2014학년도 수시 1차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일찌감치 일부 대학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수시 1차 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좋은 결과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수능 원서 접수 마감은 9월 6일까지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결정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2014학년도 수시 집중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그리고 배재고등학교 이정형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이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학생들 꼼꼼히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금수 선생님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자주 실수하는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를 할 때 어머님이 회원 가입을 하고 학생이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잘 안 되니까 본인이 회원 가입을 하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확인하다가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몰두하다 보니까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원서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서만 쓰면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원서만 쓰고 나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전형률 결제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원서 접수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서류가 있다면,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제출 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서를 잘못 썼는데 수정할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결제까지 끝났을 때는 그 수정이 안 되고요. 결제 전까지는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2014학년도 수시 집중 상담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 문의 전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주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역시 사전에 접수를 받았는데요. 이 제작진과 우리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셨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014학년도 수시 집중 상담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예,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22살 남자고요. 네. 예, 지금 검정고시 졸업을 했습니다. 아하. 요즘 수시 원서 접수 이제 시작이 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윤곽은 잡았습니까? 예, 조금 윤곽은 잡히는데 아직 정보가 많이 없어서 되게 당황스럽고 그래요. 네.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예,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기회균등 특별전형으로 수시 정시를 모두 지원하려고 해요. 네. 예, 근데 가능성이 지금 제 성적에서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중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점수를 가지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B가 100분이 98이고요. 수학 A 82, 영어 B 96이고 사회탐구에서는 한국사 100, 사회문학 99 해서 100분위가 국영수만 하게 되면 90인데요. 국영수사 두 과목 다 하게 되면 93.88입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9월 가채점 점수가 있는데요. 9월 어제 시험 봤던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6월 달보다는 수학에서 점수가 좀 더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희망대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지망에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지망에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지망에서 서울시립대 정경대학 모두 다 기회균형 특별전형을 이용해서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작년도에 검정고시를 치르고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는 학생인데요. 자, 우리 학생의 수시 합격을 위한 전략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지금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 그 수학 A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학 A만 성적이 지금 어제 시험 봤던 것처럼 이렇게 2등급 정도로만 올라가 준다면 아마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특히 어제 시험 봤던 9월 그 모의평가를 보시면 수학만 지금 90점으로 지금 더 올라갔어요. 6월보다. 그 얘기는 제가 그 가채점한 결과 가지고 등급을 내보니까 수학만 2등급이고 나머지가 전 과목이 1등급이에요. 굉장히 좋은 점수를. 거의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92 좋은 정도로 커트가 될 것 같은데 90점이니까 좀 상당히 잘했죠. 예, 굉장히 성적이 좋은 그런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 학생이 그 기회균형 전형 자격이 돼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그 해당 전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일반 학생 정도의 어떤 경쟁을 해도 충분할 정도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기회균형 전형이만 준비가 된다면 뭐 희망하는 대학에 큰 무리 없이 아마 합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 합격 전략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의 좋은 성적을 당연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그 수능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회균형으로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자기소개를 입학사정관 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소개 작성이 중요한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경어를 사용해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그 아무래도 그 검정고시를 했다 보니까 특별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일반 학생하고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가지고 지원해야지만이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원 뭐랄까요, 그 살펴보시니까 자기소개서를 경어를 안 썼네요. 예, 경어 없이 그냥 반말투로 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자기소개서는 칼럼이 아니죠. 우리 학생이 그 지망하는 전형이 그 기회균등 특별전형하고 이웃사랑 전형인데 이런 특별전형들은 그 지원 자격 요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고요. 고려대 기회균등 특별전형을 이제 지망을 했는데 그 특징하고 지원 자격 등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제가 화면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기회균형 특별전형 사회배려자 전형인데요. 정경대학 7명 모집하고요. 반영 방법이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 내지 5배수 내외 정도를 먼저 선발을 하고 그 학생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 1단계 70과 면접 30%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이 기회균형 선발 전형은요. 수능 최저학력도 요구를 하는데 2개 영역 2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장전 경쟁률이 7명 모집에 약 72명 지원해서 10.29대 1인데 다른 뭐 일반 전형보다는 뭐 훨씬 낮은 경쟁률이니까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서류 전형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제출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학생부가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라든가 추천서 그리고 자격 해당 증빙 서류를 가지고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기소개서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면접은 면접 교수 2인이 인성과 전공 적합성 그리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의 교육 이념에 부합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요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려대학교가요. 그래서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접수를 하고요. 자기소개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천서는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체국으로만 접수를 해야 됩니다. 등기로만. 그래서 그걸 좀 유의사항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특별히 더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 특별한 내용들을 더 추가해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외에도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라든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보내야겠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외에 선생님께서는 어떤 전형을 좀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학생이 물어봤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수시에서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사회과학 계열로 18명을 선발하는데요. 특징으로 보면은 전년도에 그 158명이 지원해가지고 약 8.78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서류 평가와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괄 합산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수능 최저도 역시 아까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2개 영역 2등급이기 때문에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타 서류에서는 역시 아까 그 고려대처럼 자기소개서나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그 추천서, 기타 증빙서를 선택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서울대학교는 증빙서를 최대 5개까지만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 개당 증빙서를 한 개당 A4용지 3매 이내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함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5매 안으로 제출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대학 수학여행 시험에 반드시 한국사를 응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은 뭐 지금까지 계속 모의고사에서 한국사를 봐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제가 팁을 드린다면 서울대 홈페이지에 그 아롤이라는 웹진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5월 달에. 거기에 보시면 나도 입학사정관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전년도 학생들의 어떤 그 서류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좀 보시고 준비를 해준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제가 한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반 전형은 이제 그 기회균형 선발 전형이 아닌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이죠. 왜 이걸 제가 추천을 해드렸냐면 일단 인원이 정치외교학과 쪽이 30명으로 상당히 많고요. 그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수능 이후에 실시하다 보니까 수능 상적을 가채점 결과를 보고서 나중에 뭐 논술을 시험 보러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론 이제 그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셉니다. 그래서 작년 경쟁률이 약 43.27대 1로 굉장히 높은데요. 전형 방법을 보시면 우선 선발로 70%를 뽑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발로 30%를 뽑는데 논술 70과 학생부 30, 논술 50과 학생부 50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특징이 학생부가 없다 보니까 수능으로 해가지고 비교 내신을 적용되다 보니까 수능만 잘 본다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반 선발로 넘어오게 되면 수능 최저학력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보시면 우선 선발 기준이 국어, 수학, 영어 이 3개의 영역에서 등급 합 사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시험 봤던 것은 충분히 국영수에서 다 등급 합 4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선발에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반 선발로 넘어오면은 이건 그냥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여기 추천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하다 보니까 가채점 결과에 따라서 논술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고 보험성 차원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 학생들하고 경쟁해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예. 네, 선생님께서 기회균형도 괜찮고 지금 일반 전형까지도 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예, 제가 그 학생부 성적이 없잖아요. 네. 학생부 성적이 없어서 지금 특별 전형을 아예 정시해서 써야 되는지 일반 전형을 써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면접을 보게 될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준을 매길지 대학에서 그런 게 조금 궁금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부가 있는 학생들과는 조금 다른 면접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학생부가 없는 경우 특별 전형에 좀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대부분의 좋을까요? 대입 전형에서 이제 일반 전형하고 특별 전형이 있는데요. 일반 전형보다는 특별 전형이 전체적으로 입학 성적이나 또는 경쟁률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낮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렇게 기회균등 전형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아마 일반 전형보다는 특별 전형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자라고 해서 다른 학생과 어떤 평가할 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똑같이 평가 기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접에서의 어떤 불리함, 유리함을 따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어떻게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예, 많이 됐어요. 혹시 궁금한 점은 없나요, 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근데 저는 보니까 수학 성적이 조금 아쉽던데, 우리 이금 선생님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수학 성적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이정현 선생님 자랑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고, 1등급하고 지금 2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원점수로. 그러니까 커다랗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처럼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이 시간이 되면은 시험 성적이 9월 평가원 모의평가가 나오고 나서는 상당히 이거
내 길로 가야 돼 아니면 흔들려야 돼 바꿔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자신의 계획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학생들이 성공한 사례가 많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한 60여일 남겨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수학 영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예비 모의고사 또 6월, 9월 평가와 모의평가를 분명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풀어본 것이 아니고 풀어봐서 몇 점이다 이게 아니고 분석해서 자기 걸로 충분하게 이해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EBS 교재입니다. EBS 교재 연계율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70%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서는 연계 방법 자체가 뭐 개념과 원리의 그 이해라든가 두 번째는 뭐 자료, 도표 그 다음에 그 그래프의 활용, 거의 비슷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세 번째는 그 문제의 변형, 축소, 확대, 이런 정도기 때문에 익숙한 문제를 어디서 봤던 문제다. 이런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단축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시험지를 받았는데, 와, 새롭다. 이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좋은 점수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중하위권이나 중상위권 학생들, 뭐 이 학생은 아니지만 그런 학생들은 반복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학생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언이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고요. 서류 준비 마무리 잘 하셔서 접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법조인이 꾸민 검정고시생의 그 합격 전략입니다. 특별 전형에 지원하기 때문에 서류 제출 점검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특히 자기소개서에서 경어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다소 약한 수학 성적의 향상에 힘쓰길 바라고요. 목표 등급은 수학 A형 2등급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추천 전형은 본인 희망 외의 추천으로 서울대 기회균형 선발 특별 전형 1 하고요. 고려대 일반 전형을 추천합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4학년도 수시 집중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저는 국제공무원이 꾸민 고3 학생입니다. 네, 어떻게 원서 접수할 만큼 준비가 좀 철저히 됐어요? 네,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디 생각하고 있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저는 경희대학교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 중에 어떤 전형이 저에게 더 적합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학생이 먼저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교과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3.0등급, 수학 4.3, 영어 4.2, 사회 2.6 해서 4개 교과 평균으로 3.4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모의수능 성적은요. 국어 B형이 4등급, 수학 A형이 5등급, 영어 B형 5등급, 사회탐구 한국사 5등급, 세계사 5등급 해서 평균 4.8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이제 9월 어제죠. 모의수능 가채점 결과로는 국어 B형이 점수가 올라와서 90점 받았고요. 수학 A형이 42점, 영어 B형 63점, 한국사 40점, 세계사 45점에서 주로 이제 국어하고 사회탐구 성적이 좀 더 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학생이 이제 교내 활동을 보면요. 1학년 2학기 학급 회장도 했고요.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독도 알림이로 좀 유명한 사이버 외교 반크반 동아리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지역 아동 지원센터에서 저도층, 그다음에 초등학생인데 학습 지도도 했습니다. 학생의 이제 수상 실적을 보면요. 2011년이죠. 글짓기대 치유수상도 받았고요. 단나 체험 장려상도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언어논술 경시대에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학생 탐구활동 쓰기대에서 우수상 받아서 주로 독서 글짓기 쪽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을 볼까요? 희망하는 대학을 살펴보면요. 1지망으로 학생이 얘기했듯이 경희대 사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 2지망은 경희대 사학과 학교생활 총수자 전형, 3지망은 동덕여대 국사학과를 특기자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인데 우리 학생의 성적은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예, 먼저 학생부 성적을 살펴보는데요. 이제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성적이 3등급 되니까 중위권 성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정규과 기준은 3.2등급 받았습니다. 학년별로 저희가 이제 성적 추이를 보니까 1학년 때 좀 나와서 2.9등급, 2학년 3.4, 3학년 1학기 때 3.3등급 되어서 조금 이제 2, 3학년 올라가서 좀 성적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교과별로는 학생이 원하는 사학과와 관련이 가장 깊은 한국사 성적이 1학년 1학기 때 1등급을 받아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이 사학과이기 때문에 한국사 성적이 좋은 것이 일단 으뜸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사회 교과 전반적인 성적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좀 우수합니다. 이런 것을 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의 수능 성적은 학생부에서 좀 부족한데요. 6월 모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 아마 4개 표준 점수 기준으로 상위 누적 50% 정도니까 수도권 소재 대학 지원이 조금 어렵다 볼 수 있고요. 이번 이제 9월 모의 평가 가채점 성적으로는 국어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9시점 받았고요. 그리고 사회 탐구에서 세계사 성적이 좀 1등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서 지난 6월보다 9월 모의 평가가 좀 더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부 성적과 모의 수능 성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요. 현재 수능 성적이 조금 못 나오기 때문에 학생으로 보면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이거나 아니면 이제 수능 성적이 좀 낮게 요구되거나 이런 성적이 전형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든지 학교 학생 또 활동 실적이 많기 때문에 입사제 전형도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일단 방향은 좀 잘 잡은 것 같은데 앞서 이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 가운데서 어떤 것을 좀 선택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이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조금 전에 오정원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학생은 그 내신이 오히려 더 모의고사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입학사정관제 전형 이런 것들이 좀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전형을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 두 전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취지는요, 세 개입니다.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실천적 세계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학문적 수월성과 실용적 전문성을 갖춘 창조인. 또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 공동체의 조화를 모색하고 사유하는 문화인으로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은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의 취지는요. 학교 중심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 학교 활동 전반에 적극적이고 생활 태도가 바른 학생을 선발한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학생의 경우는 르네상스 전형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경희대의 특징 그리고 우리 학생이 지원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좀 유리하고 불리함이 있는지 오정원 선생님 좀 짚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제 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대학이 경희대였는데요. 이제 화면 보면서 한번 그 합격자의 특성이라든지 학생이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인데요. 사학과에서 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 2단계는 면접을 같이 봅니다. 학생이 이제 유리한 점은요. 전공 관련한 한국사 과목에 대한 사회교과 성적이 일단 우수하다는 것이 첫 번째 좋고요. 그리고 이 전형은 이제 수능 취재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한데 다만 이제 이 경희대가 일단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이죠.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상당히 성적이 상위권일 것이기 때문에 학생으로 보면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이제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이 있는데요. 1단계는 이제 학생 교과로서 4배수 선발하고 2단계 서류 100% 전형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만 1단계만 통과된다고 하면 이런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다른 활동 수상 실적이 좋아서 상당히 우수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이게 1단계 4배수 전형을 완벽하게 교과 100%로 선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의 성격에 따라서 아마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제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염려가 좀 보이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그 입학사정관제 전형 자체도 어찌 보면 그 학업 역량을 본다든지 전공 적합성을 보면서 성적이 대단히 높습니다. 학생부 위주의 전형 버금갈 정도로 성적이 높다는 것을 이제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경희대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전형을 좀 어떤 전형을 추천을 해 주실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이 현재 학생부 교과 성적이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기 약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소신전을 해볼 수는 있지만 현재 정도 하고 있는 교과 성적이라든지 활동 실적으로 보면 서울 지역 중위권 대학이라든지 중하위권 대학 정도를 놓고 해보는 것도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그에 해당되는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이 있는데요. 네. 1단계 서류로 2단계에서는 전공 수학 능력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전형의 특징은 이제 주로 서류 평가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요. 네. 이제 2단계 면접 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전공 수학 능력 평가라는 특징 있는 지형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학생이 이제 이 전형으로서 좀 강점 있는 것은 역시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사 과목과 네. 사회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이 첫 번째 꼽을 수 있고요. 네. 이 전형도 역시 수능 지자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에서 1단계가 서류평가 잘 통과된다고 하면 2단계 전공 수학 능력 평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국대에서 역시 이제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사학과에서 4명을 선발합니다. 이건 1단계에서 이제 학생부만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서류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네. 학생부의 부족함을 좀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 때는 1단계 성적과 사정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학생부 성적이 3등급 초반대의 경우에서는 1단계 완전한 통과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괄합산이라든지 서류가 포함된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학생이 1단계에서 통과만 된다고 하면 2단계 면접 사정관 면접을 가장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 다음은 숭실대학교 SSU 미래엔지니어 전형이 있는데요. 역시 사학과 5명 선발하고요. 우선 선발로 서류 100%로 모집 인원 20% 선발하고요. 일반 선발은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학생의 이제 서류의 평가의 성적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1단계 통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2단계 면접만 잘 대비한다고 하면 합격 가능성이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경희대를 가장 가고 싶어 하지만 그 이후에 동국대와 숭실대를 선생님께서 좀 더 추천을 해주셨는데. 6장의 카드니까. 그렇죠. 쓰면 되겠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우리 학생? 네. 제가 사실 2, 3학년 때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데 네. 입사관을 통해서 가면 그런 이유가 좀 참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것을 언급한 것 같은데 학생이요. 네. 사실 이제 성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오르는 것을 가장 이제 좋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성적에 대한 해명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했듯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면 그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떤 형식으로 학업 역량에 뛰어난지를 또 밝힐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6장의 카드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던 사정관 전형 말고도 아마 동덕여대 이제 특기자 전형도 그렇죠. 원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전형은 이제 한국사 경우에서는 2급 검정시험 자격증만 있으면 지원자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도 아마 그 정도 자격이 있다고 하면 동덕여대 특기자 전형도 한번 지원해봐서 부전해본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고민하던 점이 좀 풀렸습니까? 네. 서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 건강상의 이유로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자기소개서에 좀 잘 녹여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신중하게 결정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국제공무원이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유리한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나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목표 등급은 수능 2개 영역 3등급이고요. 추천 전형은 본인 희망 대학인 경희대학교를 추천을 하고 또 동국대 두드림 전형,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숭실대 SSU 미래인재 전형 그리고 동덕여대 특기자 전형도 함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내신 성적만으로도 요즘은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탄생한 단 한 권의 책. 국내 최고의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한 500회의 기록 및 상담을 받고 대입에 성공한 29명 선배들의 합격 비결 전격 공개.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생생한 진학 상담 노하우와 1급 진로 진학 상담사가 분석한 2014학년도 대입 전략 비법까지 결정적 코치 2로 혼돈의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정적 코치 2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시 집중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014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 궁금증 갖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 또 마지막 세 번째 학생은 어떤 궁금증 갖고 있을까요?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외교관이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할까요? 제 성적으로 어떤 대학을 지원하면 합격 안정권인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 이정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거든요. 그 자료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먼저 우리 학생의 그 학생부 성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국어 평균 2.2등급, 수학 1.4등급, 영어 1.2등급, 사회 1.67등급으로 국어, 수학, 영어만 하면 1.6등급이고요. 국영수사 4과목 다 하면 1.62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보면요. 국어 B 3등급, 수학 A 1등급, 영어 B 3등급, 사회탐구에서 한국지리 4등급, 사회문화 5등급. 탐구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국어, 수학, 영어만 하게 되면 평균 2.3등급이고 4과목 다 하게 되면요. 2.9등급입니다. 네. 계속해서 비교과 영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내 활동을 보시면요. 외교통상부 견학하고 일본 고등학교하고 국제교류행사를 참여하거나 또는 진행하는 일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모의 유엔총회에도 참여도 하고 토론도 직접 나가기도 했었고요. 독서 동아리를 직접 본인이 설립을 했고 그리고 학교 교내 학생 기자단 활동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반크 사이버 외교단 활동도 했었고요. 월드 체인저 활동이라든가 특히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습 지도를 약 꾸준히 56시간 했다는 것이 좀 약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상 내역으로는요. 2011년도에 독서 경진대회 동상 받았고요. 학습 플래너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 그리고 학급 UCC 경진대 우수상 받고요. 자기주도 학습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모 유엔총회에서 은상을 받았고요. 교내 글짓기 대회, 그리고 교내 토론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교관이 꿈이다 보니까 영어 쪽도 좀 많이 상을 받았는데요. 네.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동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경시대회에서도 은상을 받았고요. 올해에는 교내 논술대회에서도 금상을 받았고, 모범 학생 선행 모범 학생을 받았습니다. 모범 학생 상을 받았습니다. 네. 희망대학을 보시면요. 1지망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 성균 인재전형, 즉 입학사정관 전형이고요. 2지망으로 이화여대 사회과학부 지역우수 인재전형, 이건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3지망으로는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입학사정관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자료를 좀 함께 봤는데 선생님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실까요? 예, 지금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이 그 영어가 1.2등급으로 다른 교과목에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네. 대신 국어는 2.2등급으로 약간 저조한데요. 네. 6월 모의평가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A 영역만 1등급이고 국어나 영어 주요 교과가 3등급인데 탐구는 좀 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모의고사 학력보다는 아무래도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다 보니까 학생부 성적이 좀 더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것은 서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까지 봤을 때는 이미 성적은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성적을 새로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교과 성적에 따른 그런 서류 준비를 잘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자기소개서나 여러 가지 좀 서류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저도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학생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잠깐 써서 보여줬는데 국제정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공부를 했다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했는지 혹시 우리 학생 말해줄 수 있나요?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그냥 세계사 그런 쪽으로. 예. 그래요. 많은 공부를 했다고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많다라는 말보다는 학습한 사실을 한 가지씩 적어주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은 영어 듣기 평가를 위해서 매일 1시간씩 등교 시간에 공부했다라든가. 그래서 실제 공부했던 사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작성한다면 아마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서류 평가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 자기소개 추천서 부분에서 다른 다 물론 반영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어 성적이 상당히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 관련 수상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수한 영어 교과 성적과 그다음에 영어 관련 수상 내용을 잘 활용해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그냥 그 뭐랄까요, 그 활동을 하게 된 동기라든가 어떤 과정, 그 다음에 그 결과, 수상 결과라든가, 마지막으로는 그 활동 후에 나의 느낌과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참 큰 참고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성균관대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인데요. 희망대학의 특징하고 합격 가능성 어떻게 보시죠? 예,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균관대학교 성균 인재 전형인데요. 사회과학별로 85명을 선발하고요. 우선 선발로 서류 100%로 해가지고 우선 선발로 50%를 선발합니다. 우선 선발할 때는 수능 최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선 선발이 되지 않은 일반 선발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서류 60에 학생부 교과 40해서 수능 최저가 세개 영역 등급 합이 6인데요. 이것도 쉽지 않죠. 좀 수능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 들고요.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장정 경쟁률이 85명 모집에 1943명 지원해서 22.86대 1로 상당히 좀 경쟁률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본다면 제외고 한문을 탐구 영역 한 과목으로 인정해 준다는 게 좀 약간 특징입니다. 그리고 서류에서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별도의 자소서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고요. 자기소개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리고 추천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성균관대학교의 성적대로 분석을 해보면 학생부 성적이 전 과목으로 봤을 때요,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가 반영이 되는데, 그렇게 반영했을 때 등급이 1.64 등급 정도 나옵니다. 특히 우선 선발에서는 서류만 100% 적용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류가 준비가 잘 된다면 아마 우선 선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선발로 넘어가게 되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등급 합이 6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계속해서 이화여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여대도 역시 사회과학부로 지역우수 인재 전형인데요. 학교장 추천이죠. 학교당 추천 인원이 6명 이내로 제한된 올해 신설된 전형입니다. 사회과학부로 28명을 선발을 하고요. 반영 방법을 보시면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80에 서류 20으로 해서 3.5배수를 선발을 하고,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실습과 면접 30으로 해서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교별 추천 인원이 6명 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은 좀 더 다른 일반 전형에 비해서 좀 낮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서류가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가 들어가고요. 면접에서는 학업 능력과 그리고 성장 잠재력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고요.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이것도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9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추천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면접이 이제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하겠죠. 10월 19일 토요일 날 오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성적이 전 과목으로 했을 때 한 2.69 정도 성적이 나오고요. 특히 그 외국어 교과에 여기는 그 보통 다른 데는 영어만 들어가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요, 제2외국어도 교과 성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년별 가중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약간 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제2외국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좀 아무래도 우수하다면 1단계에서는 좀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상의 특징, 그리고 우리 학생이 좀 지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유리할지 혹은 불리할지 선생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그 외에 어떤 전형을 좀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추천 전형으로 저 경희대 레오르네상스 전형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는 정치 외교학과 16명을 선발을 하고요. 특징으로는 작년도에는 그 73명을 통으로 이렇게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치외교학과로 지원했던 학생들은 약 221명이 지원했었고요. 전형 방법이 서류 100으로 해서 3배수를 1단계를 뽑고요.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서류 60과
면접 40을 적용해서 뽑습니다. 네. 서류는 학생부, 그리고 자소서, 교사 추천서가 있고 추가적으로 활동 자료 및 실적물이 들어간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 수능 최저도 역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접이 좀 재밌는데요. 인성 면접을 10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학업 적성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주고 발표 5분 정도, 그리고 그 발표한 거에 대한 답변을 또 5분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출제를 해주는데요. 2문제 정도를 주는데 그중에 1문제 정도만 발표 면접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 남학생들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구술 면접이 좋다 보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준비만 된다면 뭐 이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선발 인원이 다른 전형에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도 요구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미 그 타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별도로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이 그렇죠. 들지 않는다는 거. 그게 하나 좀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건국대학교도 하나 저 추천하고 싶은데요. 건국대학교는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이 있습니다. 정치대학으로 22명을 선발하는데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원서를 접수를 합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수능 성적을 보고 나서 네. 가채점한 결과를 보고 나서 접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카드를 좀 남겨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정도. 왜냐하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 학생부가 나름대로 좀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만 나온다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 학생이 뭐 이거 최장시도 여기도 요구가 되는데 네. 우선 선발은 아니지만 일반 선발에는 충분히 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수능 이후에 수능 가채점 결과를 보고 접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수시 1차에 면장을 쓰고 수시 2차에 좀 남겨두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대학까지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혹시 외교와 관련된 과가 아닌 과를 지원하면 손해가 큰지 궁금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학교 생활기록부의 진로 상황 내용 때문에 좀 약간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그 진로 상황은 대학 입학하는데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외교관이라고 했는데 영어 교육과를 썼어요. 그러면 내가 영어 교육과를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죠. 굉장히 사춘기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진로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자소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록하면 되는 거고 또 정시 같은 데는 당연히 이게 반영이 안 됩니다. 학생부가.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걱정하는 만큼 뭐 큰 불이익은 받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지원 학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외교관을 하고 싶으면 정치외교학과를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좁아지는 그런 진로가 이렇게 바뀔 그렇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경향도 있는데. 그렇다면 자기소개서상에다가 왜 바뀌었는지 그런 내용을 기술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바뀌면 안 되니까 어떤 학생들은 생활기록부를 고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큰일 날리죠. 네. 위법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앞으로 외교관으로서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싶어요? 방기문 사무총장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습니다. 예.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첫걸음 잘 뗄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상담해드린 내용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시고 좋은 선택으로 최선의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라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자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제2의 그 사무총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외교관이나 국제통상 전문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우수한 영어 교과 성적과 영어 관련 수학 내용을 잘 활용하기를 바라고요. 목표 등급은 사회탐구 2등급입니다. 추천 전형은 본인 희망 대학 외 추천으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건국대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을 추천하고요. 카드를 쓸 때 한 2장 정도를 남겨서 학생부를 충분하게 수시 2회차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자 2014학년도 수시 집중 상담 오늘도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 수시를 접수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또 중요한 기준으로 봤던 게 아무래도 9월 모평 가채점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종원 선생님께서 이 결과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우리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오늘서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마음은 조급할 텐데요. 어제 본 이제 가채점 결과 이렇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채점 결과이기 때문에 완벽한 성적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입시 기간별로 또는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결과를 가지고서 이 9월 모의고사 성적이 6월보다 상승했다고 하면 네. 소신 지원을 좀 더 더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번 9월 모의 성적을 딱 보니까 6월보다 좀 흔들렸다든지 아니면 정체 정도 나왔다고 하면 이번 수시 지원할 때 욕심 부리지 말고 적정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채점 결과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서 소신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적정 또는 안정 지원할 것인지를 아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하위권 학생들은 A, B형을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예. 6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네. 그걸 많이 결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결정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소중한 상담 해주셨습니다. 오종훈 선생님 그리고 이정형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수시 집중 상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